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또 그룹에서 돈 냄새를 맡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그 싱크테크인 그 삼성 글로벌 리서치, 옛날 그 삼성경제연구소가 소형 모듈 원전 SMR 인재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SMR은 그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차세대 원자력 발전 모델로 꼽힌다고 합니다.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SMR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전 국민들이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또 그 지난해부터 그 삼성중공업 그 거제조선소와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해양 용융목 원자로 MSR 그 몰턴 솔트 리액터 개발 및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협약에 따라 그 삼성중공업과 원자력연구소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 기반 그 해양 원자력 제품 설계, 요소 기술, 기자재 개발 및 성능 검증, 해양 원자력 제품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경제성 평가 등에서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그 MSR 기반 부유식 원자력 발전 플랜트와 그 원자력 추진 선박 시장에 개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MSR은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제로 에너지원으로 관심이 높은 소형 원자로 MSR의 일종으로 핵연료 사용 주기가 20년 이상으로 그 선박 주기와 같이 한번 탑재 후 교체가 필요 없으며 그 원자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선박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1954년 그 실행된 그 항공기 그 원자로 실험에서 영감을 얻은 그 작은 크기의 디자인을 발전시켜 1965년에서 69년 용융염로 실험에서 토름 연료 주기를 가진 증식료를 갖춘 원자력 발전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 MSR은 그 원자력 내부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액체 핵 연료인 그 용융염이 굳도록 설계되어 중대 사고를 원천 차단해 안전성이 높고 고효율 전력과 수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그린 수소 생산 기지 등 활용 분야도 그 다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MSR은 현재 연구 개발 중인 그 암모니아 수소 기술과 함께 새로운 그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 탈원전 선언을 한 유럽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독일이야 이번에 뭐 러시아에 된통 당했죠. 원자력 다 없애고 러시아 가스를 이용하려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가스 가격이 8배 이상 폭등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탈원전을 선언한 벨기에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불안정에 결국 원자력 2기 수명을 10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가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원자력 2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앞서서 벨기에 정부는 2003년부터 그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등 그 탈원전을 추진해 왔고 2025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자 원전 수명 연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 그 벨기에는 총 7기의 원자로를 그 상업 운전 중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유럽에서도 굵직하고 미래에 확신을 갖는 회사 프랑스가 있습니다. 원전이 미래라고 하면서 그 115년간 쓸 그 방패장부터 짓고 있는 프랑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동쪽 그 230km에 위치한 시골 마을 비루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프랑스 전력공사의 그 자료관 건물이 있고요.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만 년 이상 물의 침투나 지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두꺼운 점토층 안에서 그 지하 갱도들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그 프랑스의 사용 후 핵 연료, 폐연료봉 등 그 보관 장소가 될 CJO입니다. 현재는 연구가 목적의 시험 갱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2025년 건설이 본격화되면
가로 5km, 세로 3km에 걸친 초대형 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사용 후 핵 연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2035년부터 2150년까지 약 115년간 프랑스 전국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노후 원전을 대체해 새로 지어질 10여 개 이상의 새 원전에서 나올 사용 후 핵 연료가 프랑스 자체 기술로 재활용, 재처리 과정을 거친 후 초기 상태의 20% 이하의 부피가 되어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물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또 정권에 따라 막 뒤죽박죽된 정책으로 계속 실패해 왔죠. 결국 사용 후 핵연료를 지난 40여 년간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만 하다가 현재 저장시설이 포화에 초입기에 몰린 상태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폐 연료봉을 잘게 쪼개서 다시 원전에 연료를 쓸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뽑아내고 나머지 찌꺼기만 유리로 밀봉해 안전한 상태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폐기물 부피를 5분의 1로 줄인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또 알겠습니까? 115년 이후에 유리 안에 있는 폐기물을 또 다른 원전 재료로 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폐 원전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무섭고요. 여기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 나오면 이게 또 원자 폭탄이나 이런 걸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결국엔 폐기물은 아닌 거죠. 여기서 프랑스는 구형 원자로의 해체를 더 우수하고 경제적인 새 원전을 짓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본다고 합니다. 수명도 짧고 효율도 떨어지는 구형 원전들을 최신 기술의 원전으로 대체해 발전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기료도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을 한번 볼게요.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을 가격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로사톰을 보게 되면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원전 1기를 건설 중인 터키에 최근 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원전 업계에선 러시아 국영 원전회사 로사톰이 건설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요. 현재 짓고 있는 터키 아쿠유 원전을 로사톰이 건설 중인데다가 러시아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원전 건설 물량을 꾸준히 건설해온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은 전통의 원전 강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의 미래 원전을 물리치고 현재 모든 원전 시장의 주도적인 입장이고요. 정통의 원전 강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도 미래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축적해온 한국은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원전 주변 기기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러시아의 노사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노사톰은 중국,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벨라루스 등 5국에서 10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터키, 이란 등 6국에서 11기의 원전을 건설 중입니다. 또 중국, 아르메니아, 이집트, 핀란드, 이란, 터키 등 6국에서 10건의 원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로사톰은 뛰어난 기술력에 러시아 정부의 막강한 외교적, 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 원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에서 기술력과 영향력 면에서 로사톰이 세계 최강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국은 그 국영 원전 기업인 그 CGN과 CNNC를 앞세워 자국 내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해외 시장에 특히 파키스탄에 원전을 건설 중이고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케냐 등 세계 37국과 그 1대1로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두산중공업이나 그 삼성건설이 그 미국의 그 뉴스케일사에 그 투자를 하면서 원자력 특히 SMR의 시장에 그 발을 담궜습니다. 그 SMR 최초로 그 작년 9월 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 NRC의 그 설계 인증 심사를 최초로 마친 그 뉴스케일사가 그 루마니아의 첫 SMR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기업 테라파워는 그 워런 버핏 소유의 그 전력회사 그 퍼시픽코프와 함께 와이몽주의 한 폐쇄 석탄 공장 부지에 SMR 나트륨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2030년부터 수출용 SMR인 그 뉴아르를 개발해 대형 원전 시장에서 잃었던 시장 지배력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SMR의 장점은 굉장히 많이 검증돼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송전선로만 없어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점이 될 수 있고요. 그 산간 벽지나 혹은 도서 도시에 따로 지어서 그 소도시만 사용해도 되고요. 지금 또 MRS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선박의 그 전원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16일 그 재계에 따르면 삼성 글로벌 리서치가 그 SMR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요. 삼성이 지금 냄새를 맡은 거는 그만큼 이 시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SMR이 그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그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에서도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선 거고요. SMR은 전기 출력 그 300메가와트 이하 차세대 그 원자로를 짓는 건데요. 기존의 대형 원자로보다 작지만 원자로 안에 그 냉각제 하나의 용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듭니다. 발전 효율과 안정성도 그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그 SMR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SMR 그 소형 그 모듈화 그 원전의 시장에 더 이상 그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 대통령 당선자가 민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지만 원전 생태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대한민국 그 40대 50대 세계 최강의 원전 기술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들의 그 미래가 밝게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SM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